김희규 소령이 증인에게 보고할 때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모든 인원이라고 한 것이 혹시 맞을까요? 김희규 소령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겁니까? 네, 그 몇 가지만 조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공포탄을 챙기라는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를 그날 당직 사령이었던 송병규 소령에게 이야기해서 챙기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송 소령한테 직접 전파하진 않은 것 같고 저희 작전과장한테 전파를 해서 아마 그 인원이 준비를 하도록 하게 다시 된 것 예하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송병규 사령이 그날 그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인 시각인 그 10시 15분경에 그 김희규 지학대장한테 이제 소집 통지를 전파를 하면서 공포탄을 개인당 30발씩 나눠줄 거라고 전화로 이제 알려준 사실이 통화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뭐 10시 15분인 거는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그 10시 15분에 이미 송병규 소령이 그 공포탄을 챙기라고 하는 걸 보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가 10시 15분 이전에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22시 05분에 네.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사령관께서 공포탄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30발씩 준비하라고 좀 구체화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은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부터 공포탄을 챙기라는 지시를 소집 지시와 함께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아까 그 현장에 도착한 김희규 소령과 김석진 대위로부터 그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걸 이제 보고 받으셨다고 증언하셨는데요. 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그 지시를 아무도 본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 진술이 맞나요? 처음에 최초의 통제라는 표현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과를, 그러니까 출입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통제한 상태까지가 저희가 최초 임무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 일단은 통제를 일단 시작한다. 들고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을 모두 막는다. 예. 그 당시에 김희규 소령이 증인에게 보고할 때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모든 인원이라고 한 것이 혹시 맞을까요? 김희규 소령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겁니까? 네, 제 부하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증인이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즈음에 뭐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담 넘어 들어가라 이런 내용을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어쨌든 이 김희규 소령이나 김석진 대위에게는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사령관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증인에게도 들어가서 출입 통제라는 임무를 주었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인원들과 통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먼저 가고 네. 그 팀들이 먼저 가고 저희가 그 뒤에 한 20분 정도 후에 갔는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사령관께서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가운데 저를 통해서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출입 통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국회를 대상으로 수방사에서 뭐 훈련을 시행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없죠. 예. 그러면은 김희규 소령이나 김석진 대위로부터 혹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출입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이제 받으셨는데 이게 매뉴얼에도 없기도 하고 또 평소와 달리 지금 실탄이나 총기까지 안 가지고 비무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이제 받으신 상태인데 예. 그러면 비무장으로 들어가서 본청 출입 통제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주어진 이 과업이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리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또 현장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의 행위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예. 현장에 이제 경내로 진입한 김희규 소령이 한 28분 새벽 한 28분 29분경 예. 그 즈음에 이제 그 본청 건물 가까이에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마 증인에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 본청 건물에 정문으로 갔는데 뭐 특전사 인원과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희규 소령이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민간인이 많아서 민간인도 다치고 우리도 다칠 것 같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김희규 소령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고한 사실이 맞나요?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다른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희규 소령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인에게 증인이 이제 그러면은 뭐 본청 뒤쪽이나 다른 곳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일정 시간 후에 김희규 소령이 후문에도 특전사 인원과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은 김희규 소령은 어쨌든 뭐 정문을 통해서든 혹은 정문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다른 후문이나 이런 문을 통해서든 본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맞나요? 본청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도 앞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라는 의미는 그 문을 저희가 장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김희규 소령으로부터 이제 그런 대치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증인께서 특전사와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 특전사와 협업하라는 지시는 증인의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인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이었고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지는 모르겠으나 특전사도 아마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한번 소통을 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희규 소령이 이제 특전사 간부와 대화를 해보고 그 내용을 이제 증인에게 보고를 하자 증인이 그러면 민간인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까? 그 상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훈련받고 저희가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가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잠시 대기를 시켰고 저 또한 상황을 좀 더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정한 이제 대치 상황이 좀 있으면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출입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의 출입을 시키도록 뭐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해라 혹은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뭐 지침을 이진우 사령관에게 구하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질문을 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최초 부여했던 통제에 대한 임무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행을 하거나 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희규 소령으로부터 보고받은 그런 현장 본청 앞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로 보고하셨나요? 기억으로는 분명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전 상황이나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본청에 뭐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서 문을 장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력을 그 민간인이 없는 곳으로 좀 빼내서 대기하도록 했다라는 보고도 하셨습니까 혹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독으로 그 사실을 조치했습니다. 보고하진 않으셨고요. 예. 그러면 아까 증인이 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빼내라,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은 김희규 소령에게 이렇게 민간인 없는 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이후인가요? 그 전후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일단 대기하고 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희규 소령으로부터 이제 김희규 소령에게 그 이진우 사령관의 그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같이 출입문으로 나오면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걸로 지원해라라는 지시를 이제 김희규 소령에게 전파를 했는데 예. 그
특전사가 들어간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혹시 어떻게 아셨나요? 사령관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 사령관께서는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특별히 하셨던 것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이따 쓰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이제 한 새벽 1시경에 이제 후속대대로 도착한 이 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에게 이제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당시에 윤덕규 소령은 증인에게 저희 구체적 임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증인에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증인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뭐 진술했으면 그러니까 부여받은 임무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다. 그것은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통화한 건데 그것은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은 거 이따 쓰겠습니다.